OT 자료 맨 뒤에 보면은 문장 성분이라고 아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1교시는 그걸 가지고 수업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총 2교시였잖아요. 1교시는 어법, 쓰기하고 독해를 나갈 거고요. 2교시는 듣기를 쫙 나갈 거예요. 오늘 1교시는 첫날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뭔가가 어법을 쫙 나가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인 부분을 닫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칠판 좀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 수업 전에 약속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지금 칠판에 3가지가 적혀있죠. 이 3가지는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매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3가지만 약속할게요. 저희 매일 단어 시험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단어 어떻게 해야 돼? 외우셔야겠죠. 단어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외국어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업 시간 때 나왔던 단어는 아니더라도 제가 숙제로 내드리는 단어는 외워와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날 배웠던 거 뭐 하래요? 복습하래요. 그죠?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예습까지 제가 원하진 않지만 그날 배웠던 뭐 어법이라던가 듣기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뭐 하래요? 숙제. 숙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수업 시간 때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만 수업 시간 때는 내용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라 뭔가 얻어타는 느낌, 그런 식으로 갈 때가 많아요.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숙제를 하셔야 그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 복습, 숙제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수업 전에 지키고 가주시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건데 마지막 장 같이 보시고 칠판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갑자기 한국어가 나왔어요. 중국어 어법 설명하기 전에 한국어 어법하고 간단하게 비교를 하고 제가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한국어는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단어 있잖아요. 한국어는 단어 뒤에 이런 애들이 붙어요. 뭐 은는이가, 을를 이런 애들이 붙어요. 그죠? 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는이가, 을를 이런 식으로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은 단어 뒤에 어떤 애들이 붙으면 그게 의미를 전달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이거는 말이 되죠. 근데 얘네를 바꿔가지고 나를 밥이 먹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미 전달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나라 말은 어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 뒤에 뭐가 붙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어순을 바꿔도 의미는 전달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밥을 나는 먹는다 말 되죠. 먹는다 나는 밥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의미 전달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어순이 아니라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의미 전달이 달라져요. 근데 중국어는 좀 다르다. 자, 한번 우리 첫 수업이지만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수업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뭔가를 시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면은 몰라요라고만 말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자, 나는 밥을 먹는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我吃饭 이러죠. 자, 저 따라서 말해볼게요. 我吃饭 다시 한번 我吃饭 자, 중국어 단어에서 我라고 하는 애는 뜻이 뭐예요? 그냥 나예요. 그죠? 나는이 아니죠. 파는요 그냥 밥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단어 뒤에 은는이가 을를 이런 애들이 붙었어요. 근데 중국어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러면 얘네 뒤에는 은는이가 을이라는 게 안 붙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는 밥을 이렇게 해석됐을까요? 중국어에서 은는이가 을을 이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어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법을 쫙 배울 건데 중국어에서 어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뭘 배우는 거냐? 쉽게 말해서 어순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용어는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뭐 주어, 수어, 목적어 이런 거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영어 때도 배웠으니까. 이게 뭘 배우는 거냐? 어떤 단어가 어디 자리에 들어가서 뒤에 해석이 은는이가로 되는지 을르로 되는지 다로 되는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국어 어법을 배우는 거는 뭘 배우는 거예요? 어순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떤 걸 볼 거냐? 밑에 보시면 빈칸이 쫙 뚫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중국어 어순을 한번 쫙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인 큰 틀을 오늘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뭘 배울 거냐? 하나하나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예요. 오늘은 문장에서 이런 애들이 쓰이는구나. 오늘은 몰라도 돼요. 오늘은 뭐만 아시면 되냐? 이런 애들이 어느 자리에만 쓰였는지만 여러분들이 파악만 해주셔도 오늘은 굉장히 성공입니다. 되셨죠? 자, 일단 나가기 전에 또 약속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용어 정리인데요. 우리가 아까 중국어에서 중요한 거는 어순이라고 했죠. 제가 어떤 문장에서 어순을 말할 때 어떤 말을 쓸 거냐,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어자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주어, 수어, 목적어. 이렇게 어자로 끝나는 애들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 저 따라서 말해볼게요. 문장 성분. 다시 한번 문장 성분.
그래서 제가 어떤 문장에서 이 단어의 문장 성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뒤에 어자로 끝나는 애들을 답해주시면 돼요. 주어, 수어, 목적어 이런 애들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얘네 문장 성분 말고 이런 애들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애들 있죠. 단어의 성질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이름이냐, 동작이냐, 꾸며주냐 이런 애들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 용어가 아마 익숙할 거예요. 읽어볼게요. 품사. 쉽게 말하면 그냥 문장에서의 위치가 문장 성분이고요. 단어 하나하나의 그 뜻이 품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단어의 품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자로 끝나는 애를 답해 주시면 되는 거고, 문장 성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자로 끝나는 애를 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오늘은 사자로 끝나는 애들도 볼 거고 크게 문장 성분을 볼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괄호되어 있는 부분 말고 지금 써져 있는 데 있잖아요. 얘네가 중국어 문장 성분에서 가장 큰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 수어, 목적어. 다시 한번 주어, 수어, 목적어. 이 세 가지는 중국어 문장 성분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분이에요. 일단은 해석부터 볼게요. 주어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뭐로 끝나는 애들이냐? 은는 이가로 끝나는 애들이 주어입니다. 필기 한번 할게요. 은는 이가로 끝나는 애들이 주어입니다. 수어는 뭐냐면 다로 끝나는 애들은 다 수어예요. 뭐 먹다, 자다, 춥다, 덥다 이런 애들은 다 수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뭐로 끝나냐? 을로 끝나는 애들이 목적어입니다. 이것도 필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주어는 뭐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은이가, 수어는 다, 목적어는 을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중국어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애들 중에서도 뭐냐면 요놈입니다. 여기다가 네모칠게요. 중국어에서 수어는 꼭 있어야 돼요.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은 수어입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은 뭐라고요? 수어예요. 얘는 없어서는 안 돼요. 자,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얘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어는요, 이 자리에 두 가지 형태의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국어로 말해볼게요. 한국어로 말해볼 테니까 지금 말하는 단어들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가다, 오다, 먹다, 마시다. 자, 얘네들은 다 특징이 뭐예요? 동사, 그치?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도 필기할게요. 수어 자리에는 첫 번째 무슨 사가 들어가냐? 동사가 들어갑니다. 왜? 아까 전에 제가 동사 말할 때 다로 끝났잖아요. 그죠? 가다, 오다, 먹다, 마시다. 다로 끝나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가 수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더워요? 더웠어요? 더웠어. 이거 뭐 상대적인 거니까 덥다, 그치? 근데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는 좀 비가 와가지고 쌀쌀하지도 않나? 그죠? 쌀쌀하다, 뭐 덥다, 춥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동작입니까? 아니면 어떤 걸 꾸며주는 겁니까? 꾸며주는 거죠. 우리 영어 할 때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꾸며주는 걸 무슨 사라고 해요? 그렇지. 두 번째, 형용사가 수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날씨가 아직까지는 덥죠, 그죠? 좀 꿉꿉하죠?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수어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사? 동사. 두 번째 형용사.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수어 자리에는 동사하고 형용사 두 가지가 들어가요. 자, 이거 중요한 거. 수어 뒤에는 제가 목적어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어 중에서도 동사 수어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왜? 아까 전에 나는 밥을 먹는다. 我吃饭 할 때 吃가 동작이잖아요. 그죠? 饭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한번 이것도 장문해 보도록 할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 이거 한번 장문해 볼게요. 자, 오늘이 중국어로 보자. 그렇죠. 今天 저는 장문식 할 때 웬만하면 어려운 거 안 내요. 날씨가 뭐예요? 天气. 그치? 좋다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뭔가 하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회화할 때 이상하게 헌이라는 애를 붙였죠. 그죠? 오늘 날씨가 헌하오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씨 는이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좋다니까 얘가 수어가 될 거예요. 하오라는 애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형용사지. 날씨라는 걸 꾸며주잖아요. 지금 잘 보면 하오 뒤에 뭔가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지. 그럼 형용사는 목적어가 올까요? 못 올까요? 네, 형용사는 절대 못 와요. 이것도 필기할게요. 이거 예문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뭐만 필기할 거냐? 목적어 자리에 동사는 온다, 형용사는 오지 못한다. 이거 필기 한번 할게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사는 목적어가 오고요. 형용사는 안 옵니다.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볼게요. 수러 자리에 오는 단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무슨 사? 동사. 두 번째 형용사. 동사는 목적어 온다 못 온다? 온다. 형용사는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여기까지 되셨죠? 한 번만 쫙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 내용이 어법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자, 중국어 문장 성분 큰 거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주어, 그 다음에 수러, 그 다음에 목적어. 주어는 어떻게 해석해요? 은는이가, 수러는 다, 목적어는 을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이 뭐였어요? 수러였어요. 자, 수러는 두 가지 단어가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사? 동사. 두 번째 형용사. 목적어 오는 건 무슨 사? 동사. 형용사는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자, 하나만 더 필기할 거예요. 형용사는요, 목적어가 못 와요. 대신에 아까 찐티엔 티엔치 하오가 아니라 앞에 헌이라는 애가 붙었죠. 형용사는 수로 있을 때 일반적으로 앞에 뭐가 붙냐면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붙어요. 매우라는 애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붙거든요. 이런 애들 우리가 조금 용어 쓸게요. 뭐라고 할 거냐? 정도부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여기다가 필기를 할게요. 뭐가 붙냐? 앞에 정도부사가 붙습니다. 형용사는 목적어가 안 오는 대신에 앞에 정도부사가 온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중국어 큰 문장 성분 세 가지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이제 뭘 할 거냐? 빈칸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들 채울 거예요. 우리 위에 보시면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워가 아니라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아니라 친구가 밥을 먹는다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朋友吃饭.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朋友吃饭. 근데 나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친구가 밥을 먹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친구는 친구인데 나의 친구라고 말할 때 우리 뭐라고 말해요? 我的, 그치? 이렇게 들어가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我的朋友. 친구는 친구인데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꾸며주네요. 자, 이런 것처럼 주어 앞에서 뭔가 주어를 꾸며주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 우리가 무슨 어라고 할 거냐? 이것도 같이 필기할게요. 읽어볼게요. 관형어. 다시 한번 관형어. 주어 앞에서 꾸며주는 애가 관형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 밥은 밥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만든 밥.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밥을 앞에서 꾸며줄 건데, 자, 내가 만든 밥은 여러분들 이렇게 쓸 겁니다. 일단은 하다는 중국어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읽어볼게요. 주어. 그렇지. 한번 읽어볼게요. 我做. 이거는 내가 하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한 밥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꾸며줄 때는 여기에다가 이런 애를 들어갈 거예요. 읽어볼게요. 我做的饭. 네, 이런 것처럼 목적어 앞에서도 뭔가 꾸며줄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무슨 어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목적어 앞에도 관형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관형어에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얘네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네. 뭐예요? 더가 있지. 자, 관형어에서 중요한 거 꾸며주는 거 뒤에 꾸밈을 받는 애 앞에는 더가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주어랑 목적어 앞에 관형어가 쓰일 때는 이 더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관형어 더 뒤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냐? 단어 중에서도요, 명사밖에 못 들어가요. 이거는 별표까지 치겠습니다. 관형어 더 뒤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갑니다. 별표 하나만 칠게요. 관형어 더 뒤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쫙 복습해 볼게요. 중국어 문장 성분 큰 거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주어, 수러, 목적어. 가장 중요한 건 수러였고요. 수러에 쓰이는 단어 두 가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형용사. 자, 동사는 목적어 온다 못 온다? 온다. 형용사는 못 온다. 앞에 대신에 뭐가 온다? 정도 부사가 온다. 그치? 정도 부사가 온다. 자, 주어 목적어 앞에서 꾸며주는 걸 무슨 어라 그래? 관형어라고 그러고 뭐가 들어간다? 단어 더가 들어가고 더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 명사가 들어간다. 자, 주어 목적어 꾸며주는 걸 여기서 끝낼 겁니다. 이제 뭐를 꾸며줄 거야? 수러를 꾸며줄 거예요. 수러는 참 특이한 게 앞에서도 꾸며주고 뒤에서도 꾸며줄 겁니다. 일단은 앞에서 꾸며주는 애들 저랑 한번 쫙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러 앞에서 꾸며주는 애가 뭐가 있냐? 우리 수러 앞에서 부수적인
을비를 꾸며준다 그래서 얘는 무슨 어라고 할 거냐? 저 따라서 읽어볼게요. 부사어. 그렇지. 수로 앞에서 꾸며주는 건 부사어고요. 아까 저희가 수러 자리에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사어 자리에도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다가 쫙 필기를 할 거고 이 세 가지는 오늘 외울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 읽어볼게요. 부사. 쌤 부사랑 부사어랑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거예요. 아까 어자로 끝나는 애들은 제가 어순이라고 그랬죠. 수러 앞에서 꾸며주는 애들을 다 부사어라고 할 거고요. 부사어 자리에 부사라는 단어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사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저 따라서 쓰고 읽어볼게요. 조동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쓰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개사. 자, 개사는 무슨 말이냐? 읽어볼게요. 전치사. 전치사라는 용어가 조금 우리가 더 익숙할 건데 수업 시간에 개사라는 말을 쓸 거예요. 책에도 아마 전치사라고 나와 있을 건데 전 수업 시간 때 용어를 개사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개사 뒤에도 뭐밖에 못 쓰이냐? 명사밖에 못 쓰여요. 이것까지 필기할게요. 다시 한번 부사어 자리에 쓰이는 세 가지가 있네. 첫 번째 무슨 사? 부사. 두 번째 조동사. 세 번째 무슨 사? 계산은 뭐밖에 못 쓰여요? 명사. 아까 전에 명사 쓰이는 거 또 있었네. 관형어 더 뒤에 못 쓰인다 그랬어요? 명사 쓰인다 그랬죠. 뒤에 명사 쓰이는 거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디 뒤에? 계사 뒤에 명사 하나, 관형어 더 뒤에 명사. 여기까지 되셨죠? 자, 오늘 이거를 외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부사어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부사, 조동사, 계사. 한번 지워볼까요? 자,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부사, 조동사, 계사. 계사 뒤에 뭐가 들어가요? 명사 들어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장담 하나만 할까요? 1교시 끝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거 까먹을 거예요. 왜? 어렵잖아 이게. 막 부사 하다가 부사? 계사? 조상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외우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는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행 혹시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최근에 제가 갔던 여행지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잖아요. 최근에 갔던 데가 제가 부산을 한번 갔었어요. 부산 많이 가잖아요, 그죠? 부산에서 뭐 여러 가지도 다 좋지만 저는 뭘 갔냐면 부산 앞바다에서 조개를 구워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조개 혹시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나요? 부산 앞바다에서 조개 한번 꼭 구워보세요. 한번. 진짜 맛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 왠지 알 것 같아요. 스멀스멀 느낌이 옵니까? 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사어 자리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자, 제가 어디를 갔다 그랬지? 부산을 갔다 그랬어요. 그죠? 뭐 구워 먹었다고요? 조개를 구워 먹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부사. 두 번째 조동사. 세 번째 계사 뒤에 명사. 기억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부사어 자리에 세 가지가 있네. 첫 번째 뭐라고요? 부사. 두 번째 조동사. 세 번째 계사 뒤에 뭐가 들어간다? 명사 들어간다까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수로 앞에서 꾸며주는 부사어 여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거 볼 거예요. 자, 뒤에서 꾸며주는 애들은 우리가 무슨 용어를 쓸 거냐? 얘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얘는 보충해준다 그래서 무슨 어라고 할 거냐? 읽어볼게요. 보어. 이것도 필기 한번 합시다. 보충해준다 그래서 수로 뒤에는 보어가 올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어법에서 배우는 보어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 6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어는 6가지가 쫙 있는데 이걸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보어는 어떻게 나갈 거냐? 하루하루 조금씩 나눠가지고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근데 6가지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보어가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필기할게요. 보어 중에서 많이 나오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저 따라 읽어볼게요.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야, 너 밥 먹는 속도 빠르다. 먹는 정도가 빠르다. 이런 거 있죠. 어떤 평가를 하는 정도를 나타낼 때는 중국 원수로보다 뒤에 들어갈 거예요. 또 하나, 결과를 나타낼 때도 얘는 뒤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다 먹었다 라는 단어 있죠. 우리나라 말은 다 먹었다라고 할 때 다가 수로보다 앞에 오죠. 그죠? 다 먹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먹는 게 먼저예요? 다 먹는 게 먼저예요? 먹는 게 먼저죠. 자, 이따가도 다시 한번 나가겠지만 중국어는 먼저 한 동작이 앞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동작보다 뒤에 있죠. 그죠? 그래서 중국어는 결과가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게 뒤에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중국어에서 뒤에 쓰이는 걸 무슨 어라고 합니까? 보어라고 할 거고요. 2가지가 많이 쓰여요. 첫 번째 보, 정도. 두 번째 결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꽉 채웠어요. 근데 남아있는 빈칸이 2가지가 있죠. 이것까지 채우고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 전에 관형어에 쓰이는 기호는 요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부사어랑 보어에도 쓰이는 기호가 하나씩 있는데 이거 필기할 거예요. 일단 부사어 자리에는 이렇게 필기할까요?
땅짓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땅짓자인데요. 얘가 땅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어떻게 발음할 거냐? 띠라고 발음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땅이 아니라 부사어에 쓰이는 기호로 쓰일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발음해 보였죠. 그 관용어에 쓰이는 기호가 발음이 뭐였죠? 더였죠. 얘도 발음이 더로 발음할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할게요. 참고로 이 더는요, 어느 파트에서 배울 거냐? 형용사 파트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보면 되냐? 아, 부사어 자리에 이 더라는 기호가 쓰이는구나.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쓰이는 기호도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쓸 때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쓸 거예요. 아이고 복잡해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관용어 자리에 쓰이는 기호가 뭐였죠? 더였죠. 그죠? 형용사에 쓰이는 것도 더였죠. 유추해볼까요? 얘도 발음이 뭘 것 같아요? 얘도 더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하고 같이 쓰이는 기호들의 발음은 다 더로 발음할 거예요. 근데 위치랑 모양이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복습해 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나가겠습니다. 중국어 문장 성분 큰 게 세 가지가 있네. 뭐뭐뭐 있어요? 주어, 수어, 목적어. 가장 중요한 건 수어였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쓰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사? 동사. 두 번째 형용사. 동사는 목적어가 오고요. 형용사는 없다. 대신에 앞에 뭐가 온다? 정도 나타내는 정도 부사가 온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수어 꾸며주는 것부터 볼까요? 자, 수어 앞에서 꾸며주는 거 부수적인 거라 그래서 무슨 부사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대사 뒤에 뭐가 붙는다? 명사가 붙는다. 자, 그 다음에 수어 뒤에서 보충해준다 그래서 무슨 보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정도랑 결과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 주어 목적어 앞에서 꾸며주는 걸 무슨 어라고 그러죠? 관용어라 그러고요. 관용어는 기호가 있네. 이렇게 쓰고 얘는 뭐라고 있는다? 더 뒤에는 뭐가 붙는다? 명사가 붙는다. 자, 목적어 앞에서도 똑같죠? 더 뒤에 명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사어 자리에 땅짓자가 이렇게 쓰이면 얘는 발음이 띠가 아니라 얘도 뭐다? 더다. 얘는 부사어 자리에 쓰는 기호다. 마지막 보어 자리에 쓰는 애도 있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얘도 발음이 뭐였다? 더였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볼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저랑 같이 볼 거고요. 나머지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볼 거예요. 옆에 보시면 이제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을 같이 해석도 해볼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문장 성분을 배웠죠. 이 문장에서 각각의 단어들이 문장 성분이 뭔지까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실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주어, 수어, 목적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이 뭐라 그랬죠? 수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문장 중에서 뭘부터 볼 거냐? 수어부터 찾을 거예요. 찾는 순서는 수어 찾고요. 주어, 목적어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꾸며주는 애들 그 다음에 찾을 거예요. 1번은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쫙 보시면 수어가 뭐가 있냐? 뭔가 익숙한 애가 있네? 읽어볼게요. 7 먹다가 이제 수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주어 찾아봅시다. 누가 한 거예요? 잘 봐요. 워라는 애가 있고 끄그라는 애가 있죠. 나라는 게 있고 형이나 오빠라는 게 있는데 누가 먹었을까요? 끄그가 먹었겠죠. 그러면 잘 봐.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끄거나 끄건데 누구의 끄건 거예요? 나의 끄건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원은 무슨 어죠? 관용어가 되는 거예요. 쌤! 아까 관용어에서는 더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맞는데 이거는 하나 알아둡시다.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 더가 종종 생략을 해요. 我哥哥,我的哥哥 다 괜찮습니다. 관계를 나타내거나 이거 하나만 더 갈게요. 나중에 또 나가겠지만 신분을 나타낼 때 있죠. 그럴 때는 더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我哥哥 나의哥哥는 吃 먹습니다. 이제 목적어 뭐를 먹는지 한번 볼 건데 뒤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네요. 저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面包 다시 한번 面包 미엔이라고 하는 게 얼굴 면자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얘는 언제 더 쓰냐? 밀가루 음식에도 쓰입니다. 미엔바오 빵이에요. 그럼 볼게요. 哥哥吃面包 哥哥는 형은 오빠는 吃面包 빵을 먹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라고 하는 애가 관용어인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어랑 수어 사이에 뭔 단어가 있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 수어 앞에서 꾸며주는 걸 무슨 어라 그래요? 부사어라 그러죠. 얘는 그럼 무슨 어예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자, 저 따라서 읽어봅시다. 장장 자주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럼 먹는데 어떻게 먹는 거야? 자주 먹는 거예요. 수어를 꾸며주죠.
이런 것들을 부사어라고 할 거고요. 참고로 자음차는 무슨 단어냐? 품사는 뭐냐? 부사입니다. 아까 부사, 조동사, 개사 중에서 부사인 단어예요. 앞에서 꾸며줄 수 있었죠? 자, 이것처럼요. 나머지 네 문제도요. 문장 성분 분석을 해볼 거고 해석도 해볼 거예요. 단어의 품사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장에서 무슨 어로 쓰였는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게요.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모르는 문제 있으면 아는 것부터 풀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목품 문제는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두 번째부터 봅시다. 수로 찾을 거예요. 수로 뭐예요? 7, 그치? 누가 먹었죠? 그치, 친구가 먹었죠. 자, 읽어봅시다. 벙요. 주어 수로고요. 목적어 뭘 먹었을까요? 그렇지, 차이. 요리를 먹었겠죠. 주어 수로 목적어 찾았네요. 제가 꾸며주는 거 볼 거예요. 친구는 친구인데 누구 친구? 我的朋友 나의 친구. 얘가 문장에서 관용어가 될 거고요. 자, 요리는 요리인데 아까 전에 이것도 봤던 것 같네. 누가 만든 바? 내가 만든 요리. 그치? 얘도 관용어가 되겠네요. 해석을 볼게요. 我的朋友 나의 친구는 吃 먹습니다. 무엇을? 我做的菜 내가 만든 요리. 여기까지 되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보면 동사처럼 쓰이는 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喜欢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런 단어가 있네. 읽어봅시다. 学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공부하다죠. 자, 이거 두 개 중에서 수로는 뭘까요? 자, 喜欢이 수로다 손. 学习다 손. 항상 여기서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죠? 이거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헷갈려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 뒤에 이렇게 손들려고 물어보는 거는 제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혼 안 내요, 여러분들. 다만 이건 있어. 단어를 안 외우면 혼은 낼 거예요. 저 혼 못 낼 것 같아요? 혼 잘 못 내요. 소심해가지고. 근데 단어는 외워보세요, 그래도. 자, 왜 얘가 문장에서 수로가 시환이냐? 아까 전에 목적어 해석할 때 제가 뒤에 뭐로 끝난다고 했죠, 해석이? 를로 끝난다고 했죠. 이거를 이렇게 묶어볼까요? 나는 좋아합니다. 자, 学习汉语 중국어를 공부하다죠. 목적어네.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여기서 목적어는 뭐예요? 이 문장 자체가 목적어인 거예요. 선생님, 문장 자체가 목적어가 될 수가 있나요? 몇몇 동사들은 수로 자리에 쓰였을 때 목적어로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동사 파트 때도 배울 거거든요. 오늘은 하나 배울 거예요. 시환이라고 하는 건 물론 명사도 옵니다. 我喜欢你 나도 좋아해. 근데 되지만 이것처럼 문장에 왔을 때도 의미가 전혀 이상하지 않죠.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이런 것처럼 시환은 뒤에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我 주어고요. 시환 수로고요. 学习汉语 문장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은 나는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다시 한번 시환은 목적으로 단어도 가지고 오지만 뭐도 가지고 온다고요? 문장도 가지고 올 거예요. 이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 번째부터 뭔가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수로 찾아볼까요? 여기에서도 수로가 뭘까요?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조금 배고팠나 봐요. 다 치네. 주어 찾아볼까요? 뭐예요? 내가 먹어요. 목적어를 보는데 얘는 알겠는데 앞에 있는 얘를 잘 모르겠어. 이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차오. 앞에 보면은 불합자라는 한자는 이게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수 중에 한자에 얘가 들어가면 다 불하고 관련된 거고요. 되게 요리법에 관련됐을 때 얘가 많이 쓰입니다. 차오는 요리 중에서도 뭐냐면 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차오판은 밥 중에서 무슨 밥? 볶음밥을 중국어로 차오판이라고 할 거예요. 얘가 목적어네요. 그럼 주어수로 목적어 나는 볶음밥을 먹습니다. 여기 뭔가가 쫙 긴 게 있는데 문장 성분으로 봤었을 때 딱 하나죠. 주어하고 수로 사이에서 수로 꾸며주는 거. 무슨 어? 부사어예요. 그럼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디테일한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나갈 거예요. 자, 주어티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제라는 뜻입니다. 먹었는데 언제 먹었어? 어제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짜이라고 하는 애가 있네. 저 따라서 읽어볼게요. 짜이. 얘는 계사입니다. 어디? 에서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계사 뒤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명사. 찌아라고 하는 명사가 붙었네. 집에서.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건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도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건. 얘도 계사고요. 누구와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번역이라는 명사가 들어갔는데 누구와? 친구와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치라는 애는 건이라는 애하고 자주 쓰입니다. 함께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쫙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어제 짜이지아 집에서 건朋友 이치 친구와 함께 吃炒饭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좀 길긴 했지만 가운데 있는 게 다 부사어였다. 이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에도 보니까 수로가 뭐가 있을까요? 진짜 배고팠나 봐요. 7 수로고요. 누가 먹었을까? 마마. 그치? 그럼 마마가 주어면 타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관용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뭘 먹었을까요? 그치? 차이. 요리를 먹었겠죠.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이제 나머지 꾸며주는 거 볼 겁니다. 짜이, 지아,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다. 얘는 무슨 어예요? 부사어가 되겠죠. 짜이는 품사는 뭐라 그랬죠?
개사예요. 개사는 뒤 명사 붙겠죠? 집에서 칠 먹었습니다. 일단 목적어 앞에서 꾸며주는 것부터 볼게요. 요리는 요리인데 무슨 요리? 그의 아빠가 만든 요리. 얘가 전체가 관용어가 되는 거예요. 쌤 근데 하나가 남은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완. 이거는 필기하셔도 됩니다. 얘는 중요한 거예요. 완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끝나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완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먹었는데요. 완 끝났어요. 아까 제가 중국어는 먼저 한 동작이 어디 온다고 그랬죠? 앞에 온다고 그랬죠. 먹었는데 그 결과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애들, 결과를 나타내는 애들을 우리가 무슨 어라고 그랬죠? 보어라고 그랬죠. 완은 보어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완으로 끝나는 애들은 대부분 문장에서 보어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의 엄마는 짜이지야 집에서 칠완러 다 먹었습니다. 그의 아빠가 쪼어다 차이 만든 요리를. 여기까지 되셨죠? 참고로 러는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 않는 애입니다. 뭘 나타내냐? 그냥 동작이 끝난 걸 나타내는 얘도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러 관련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나갈 거예요. 오늘은 얘는 그냥 완료를 나타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부터 5번까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또 뭔가가 빈칸이 있죠? 그것까지 보고 저희 1교시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법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법에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조금 원론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법을 공부하면 조금 쉽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필기 한번 할게요. 첫 번째,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중요한 거는 수로보다 앞에 온다. 이거 필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중국어 예문까지 조금 밑에 빈칸에다가 필기할게요. 자, 저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어 커른 라일러 라이커 렌러 둘 다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손님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선생님 근데 얘는 뒤에 있는데 손님 의뢰 아닌가요? 중국어에서는 얘네 둘 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목적어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을류지만 이 가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거는 문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긴 있어요. 자, 근데 두 개가 뭐가 다른 거냐? 잘 봐요.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중요한 거는 수로보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앞에 나온다고요. 여기에 보면 라이라고 하는 애가 둘 다 수로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에서 커런은 수로보다 앞에 있죠. 무슨 손님이냐? 원래 오기로 했던 손님이에요. 커런 라일러 오기로 했던 손님이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라이크 렐러 얘는 뒤에 목적어에 들어갔죠.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구체적이기보다는 조금 추상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 얘는 무슨 손님이냐? 내가 초대한 손님이 다 왔습니다. 근데 누가 밖에서 벨소리로 띵동 소리 난 거예요. 손님 왔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잖아. 누군지 모르겠는 손님을 말할 때는 뒤에다가 넣을 거예요. 다시 한번 중국어에서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중요한 거는 수로보다 어디에 나온다? 앞에 나온다. 주어 자리에 많이 나오고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뭐 개사 자리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수로보다 앞에 나온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필기할게요. 먼저 한 동작이 앞에 온다. 이거 필기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중국어 문장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한국어만 일단 필기할게요. 자, 중국어 문장은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문장은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따라서 한번 볼게요. 나는 今天 오늘 去 읽어볼게요. 뒤에 学校 학교죠? 나는 오늘 학교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学习 배웠습니다. 한유 중국어를. 자, 여기에서 일단 쫙 해석을 해보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가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자, 먼저 한 동작은 학교에 간 거예요? 중국어 공부한 거예요? 학교에 간 거죠. 이거를 만약에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어 공부하고 학교에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중국어는 먼저 한 동작이 앞에 나올 거예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7이라고 하는 거는 먹다였고요. 뒤에 있는 거 저 따라 읽어볼게요. 또 얘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많이 먹다예요. 우리나라 말은 꾸며줄 때 앞에서 꾸며주죠. 근데 잘 봐요. 먹는 게 먼저예요? 많이 먹는 게 먼저예요? 그치? 그래서 7가 먼저 나오고 많다라고 하는 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중국어는 먼저 한 동작이 어디 나온다? 앞에 나온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법을 볼 때 얘네를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중요한 거는 수로보다 어디? 앞에. 먼저 한 동작은 어디 나온다? 앞에 나온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1교시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저희 11시 5분까지 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2교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좀 하십시오.